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딱히 상승 재료, 하락 재료도 없으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말이 우리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자동차, 어제는 원전, 오늘은 또 로봇 쪽이 힘을 발휘하면서 관련된 산업을 언급할 때마다 그 산업 속 섹터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활발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 좀 휘청휘청할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잡고 투자 전략을 정비해 봐야 될까요?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맞이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변동성이 이제 좀 꽤 크면서 이게 마음둘 곳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재료를 찾다 보니 말씀 주셨던 대로 러트릭 장관이 직접 한 말 또는 어디에서 나온 말 뭐 이런 걸 갖고 재료 삼아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말씀 주셨던 원전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이틀 동안 시차를 두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이 움직였다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 말들의 출처를 보시면서 그 배경을 보고 그것의 소위 이제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백악관 그 국무회의에서 러트닉 장관이 쭉 얘기를 하는 와중에 무슨 말이냐면 올해 1년 가까이 소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엄청나게 설파하는 그 와중에 한일로부터 돈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7,500억 달러를 받아서 이거를 원전에다 투자한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듯이 이제 첫 번째 얘기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다는 걸 자랑한 것 중에 하나로 일단 얘기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이제 로봇주 관련된 것은 이제 폴리티코라는 미국의 주요 정치 매체 기사에서 러트닉 장관이 상대적으로 그 CEO들, 로봇 관련 회사들 CEO들 만나고 다닌다.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로봇 육성 정책을 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추측 기사죠. 그래서 이제 AI 지나서 한 6개월 후에는 이제 로봇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이슈 레이징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기사에 기대서 이제 주가가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젯밤 미국에서 이제 로봇주가 올랐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잘 그 맥락을 보셔야 될 게 지금 트럼프가 최근 그 국정 지지율이 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최근 한 2, 3개월간 급락을 하면서 그 보통 첫 해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빠지기는 어려운데 싶은데 그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자료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일단은 바이든 때보다도 정말 낮고 트럼프 1기 때보다 낮아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한 300일,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낮을까 싶은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그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긍정적인 평가는 한 60%,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히 더 많은 한 36%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격차가 좀 차별이 나면서 뭔가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트럼프가 사실은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을 공격하면서 난 물가를 잡을 거야. 일자리를 만들 거야. 세금도 깎을 거야. 뭐 지출 많이 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됐는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트 열렸네요. 네, 지금 열렸어요. 예, 보시면 저 위에 회색 점선이 바이든이 2021년 첫 1년 때의 그 국정 지지율이고요. 순 지지율입니다. 내려오면 이제 안 좋은 게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옅은 그 붉은색이 트럼프 1기 때고요. 바이든 때보다 더 빨리 내려왔네요. 네, 그런데 지금 자기 1기 때, 심지어는 트럼프 1기 때보다도 짙은 붉은색을 보시면 완전히 꺾여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19%인가 이럴 겁니다. 지금 사실은 자기 1기 때만도 못한 이제 그런 상황. 사실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경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박한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러트닉 장관이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원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각 잡고 우리는 원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로봇도 어찌 보면은 두 번째로 보면 아까 일자리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아까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냉정하게 보면은 로봇이 부응하면은 일자리는 좀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선 특히 스티브 배넌이 이끄는 마가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로봇 육성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가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마가 진영의 반대가 격해지면 로봇 관련된 정책도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띄엄띄엄 나오는 그러한 그 재료에 따라서 너무 투자를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면 결과도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섹터를 언급해서 섹터가 튀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섹터를 언급했는데 지금 행정부는 건강 상태가 어떻지?라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좀 우리가 기노업으로 투자를 할 때는 현 시점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건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연준 FOMC 회의 앞두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순환매 속도는 너무 빨라요. 글쎄요, 단타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라면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홀딩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를 어느 정도 편입을 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노업을 해야 된다. 이거 100% 동의하고요. 너무 테마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길게 놓고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추세는 AI하고 배당 분리과세 수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계속까지 지속적으로 내년으로 들고 가야 될 그런 두 축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사실은 나온다면 또 나올 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미 우리가 2017년도에 상당한 랠리를 보였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중도 일정 부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 개별 종목 그 코스닥 종목들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우리한테는 지수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ETF를 사셔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2017년도에 3개월 만에 지수가 33%나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서 특정 종목으로 큰 시세를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실은 분산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AI, 배당, 그다음에 코스닥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져가시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머리 아프게 섹터나 뭐 중소형주, 대형주 나눌 것이 아니라 섹터를 고르거나 할 것이 아니라 ETF 지수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미국 정부가 콕 집어서 말한 로봇과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지수 베팅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거는 이제 테마 또는 ETF 그렇죠? 테마성 또 내지는 그 산업 ETF라고 이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운용사들이 그런 거 잘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면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은 어디가 얼만큼 언제 수혜를 볼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잘 모를 때는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보시면 지금 미국 원전주 ETF 파란색이고 한국 원전주 붉은색인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올해 지수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다 미국의 같은 테마보다는 더 높은데요. 우측은 또 로봇 ETF고 이제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미국, 붉은색이 우리나라인데 어쨌든 보면 방향성은 거의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내 스스로 고를 능력이 있으면 직접 고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미리 잘 골라놓은 데에다가 분산 투자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과 원전의 수혜, 장기 수혜에 대해서 같이 적어도 그걸 쫓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종목을 고르시려고 애쓰지 말고 관련된 ETF, 특별히 그 종목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비중이 좀 더 큰 ETF를 골라내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러한 그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실 때마다 12월은 주인공이 FOMC겠지만 밀러는 BOJ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엔화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일본 그 장기금리 10년, 30년, 40년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니케이가 많이 빠졌었죠. 오늘은 좀 반등했지만 오늘도 10년물
기업물 금리가 올라서 드디어 1.9%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다음 주 FOMC 앞에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와 내년도 점도표 꼭 확인해야 되지만 결국은 BOJ가 올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연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뭐랄까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달러 인덱스를 비롯해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화의 동향까지 우리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지 또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